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다 알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기념관의 설계와 건립비용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걸 보훈처장이 직접 우리에게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런 방송도 했지만 이거는 단순한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편에서는 대단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독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작자들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이 하나 없는 현 상황이 이 비정상을 우리가 정상화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걸 그 죽어있는 현대사의 화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뜨거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으로 바꿔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심장부를 만들겠다라고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입니다. 6월부터는 이게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고 장관으로도 불릴 사람인데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식 처장이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독립운동의 절대 영웅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 영웅. 영웅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쓰이지만 이승만이야말로 우남이야말로 이런 말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월간조선 5월 5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4.19 이후 역대 정부의 국무위원 입에서 이렇게 당당한 평가, 멋진 발언이 나왔던 적이 있던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 마땅하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박 처장의 발언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암흑 같은 일제치하에서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샛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역시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 같은 국가팡해 정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이 인터뷰에서 박민식 처장은 올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바로 한미동맹을 이뤄냈던 주인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환기시켜줬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근대인이었다. 근대 이전에 조선왕조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근대를 창출해냈고 근대라고 하는 시대를 대한민국에 선물했던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분의 안목과 해안이 뛰어났던 분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신의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 순원, 손문과 같은 분이다 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이승만은 절대 영웅이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장, 곧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국무위원회 발언의 자격으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숱한 선열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이승만은 선열 중에 선열이고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결코 예사 발언이 아니고 이승만, 우남 이승만이 앞으로 시대로 정말 제대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예감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이런 평가가 자기의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에 그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밝히실 거라고
박민식 처장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대통령 하나는 제대로 뽑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정말 가슴을 쓸면서 재확인하는데 박민식 처장의 이 대목은 정말 두고두고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곧 이승만이 절대 영웅이라고 했던 박민식 처장의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또 들으실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보훈처장과의 교감을 전제로 해서 이런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기념관 건립도 역시 주무부처 처장, 장차관인 박민식 처장이 했지만 저는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이런 것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비극이 뭡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혼란의 연속입니까? 주사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흔들 해야 됩니까? 항구적 위기가 왜 연속이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하고도 광화문이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조선시대 인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돈도 보십시오. 5만 원권이 신사임당이고 10,000원권은 뭐 누구 다 퇴계 이황 세종대왕 포함해서 이 나라는 조선시대 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뭐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21세기 여전히 아직도 대한민국은 없다. 조선왕조 후기가 지금 21세기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인데 국가보훈처가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다. 경사다는 걸 재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처장은 좌빨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고 있어서 듬직합니다. 좌빨들은 얘기합니다. 이승만 하면 독재자, 6.25 때 양민 학살의 주범, 친일 청산 실패의 배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됩니다. 박민식 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5점 하나 한 점 티끌 없는 지도자라야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거냐? 기념관 하나 짓지 못할 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가 큰 거냐? 업적은 전무하냐?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모두 서울이나 고향 등에 그분을 기르는 기념관 등이 있는데 우리의 우남 이승만은 그들과 비교할 때 기념관 하나 짓지 못할 만큼 잘못된 지도자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관 하나 지으면 안 될 만큼 잘못이 큰가요? 이게 박민식 처장의 되받아치는 전략입니다. 멋진 발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주춧돌까지 놨습니다. 그야말로 튼튼한 기초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박민식 처장의 발언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정말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주사파를 깨끗이 정리하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민식 처장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장차관 중에서 가장 순도 높은 인물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부친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전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국가관이 그 젊은 시절부터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핵심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보훈처가 단순히 보훈 업무,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주는 차원을 떠나서 갈등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대한민국 역사를 정상화하는 핵심적인 자리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처장은 1965년생입니다. 젊다면 매우 젊습니다. 아직 50대입니다.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다가 나중에 사법시험을 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나중에 국회의원 생활까지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검사 시절에는 불도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불도저란 별명답게 이승만 기념관을 끝까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가 방송을 했지만 기념관 부지가 관건 중에 하나가 부지인데
여러 곳이 검토되고 있지만 너무 사이트가 작은 건 안 됩니다. 용산이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최고의 후보지는 광화문과 바로 붙어 있고 서울의 요지 중에 요지인 송현동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송현동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주요 후보지 중에서 굉장히 뜨겁게 각광받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들은 최신 정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굿뉴스가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